안녕하세요. 네. 자, 셀파컴퓨터 회계학원 원장 김혜성입니다. 자, 오늘은 전산세무 1급, 지난 110회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문제 풀이고요. 실무 시험에, 우리가 프로그램 설치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 실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수험 번호는 김혜성, 네.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이 되면 감독관 확인 번호는 8706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프로그램에서 우리 문제 보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무 시험이고요. 자, 엣지전자고 그 다음에 회계기간이 12월 31일 결산법인입니다. 제조 도소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고 했고요. 자, 우리 그냥 바로 실무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그러면 3월 10일 날 거래이고요. 3월 10일 날 우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실시하기로 오늘은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를 하게 되면 우리는 현금 배당을 뭐라고 처리하죠? 현금 배당을 미지급 배당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니까 200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얘네들은 모두 다 2월 이익잉여금 계정에서 마이너스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전표 들어가셔서, 일반 전표에, 날짜는 03월 10일이 되겠고요. 3월 10일 날, 일단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2,000. 그리고 대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3,000. 그리고 대변에 이익준비금은 200만 원만큼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차변에는 2월 이익잉여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를 적립합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은요,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7월 5일 대표이사 업무용 승용차를 장기 렌트했어요. 장기 렌트를 했고, 아래의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세금 계산서 여기 지금 2000cc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불공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네, 불공. 계정 과목은 임차료 계정을 사용을 하고요. 결제일은 25일이니까 현재 미지급된 상태가 되겠죠. 그쵸? 네,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상대 계정으로는 미지급 비용 계정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상에서 미지급 비용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에 가셔서 자, 날짜는 오늘 7월 5일이고요. 07월 05일 날 불공입니다. 렌트 금액은 120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우리가 신화캐피탈 그리고 전자고요.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3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분계는 무조건 혼합이 되겠죠? 그쵸? 혼합이 되겠고, 우리 분계의 차변은 임차료 800번대 임차료 써주시면 되겠고, 대변에 미지급 뭐로 써야 된다고요?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월 13일 거래이고요. 미국의 팩사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한 원재료에 대한 외상 매입금 전액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어요. 그런데 전년도 11월 거래이다 보니까 12월에 우리는 뭐 했더라? 평가라는 과정을 한번 거치게 됐어요. 그래서 1200원으로, 그럼 1200만 원인데 우리는 오늘 1100원에 상환을 하게 됐죠. 그쵸? 1100원에 상환을 하게 됐으니까 우리는 1100만 원만 지불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우리는 날짜가 08월
13일 날 우리는 차변에 외상 매입금 PAC 4 해주시면 되겠고, 금액은 얼마라고요? 1,200만 원인데 내변에 보통 예금 빠져나가는 건 1,100만 원만큼이 나가겠죠, 그쵸? 네, 그러면 외환차익이 100만 원만큼이 생기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평가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내 장부 금액은 무조건 바뀌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은 9월 3일 거래입니다. 9월 3일 개인 소비자 김라인 씨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그런데 자진 발급 처리하였다 그랬어요. 자진 발급 처리하였다 그랬으니까 자진 발급 처리했으니까 현금 과세로 끊어주시면 됩니다. 현금 과세 총 거래 대금은 165만 원입니다. 이렇게 165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가셔서 오늘 날짜는 9월 3일이고요. 9월 3일 날 우리는 현금 과세 매출 22번이 되겠고요. 제품을 팔았고 공급가액은 165만 원. 거래처 코드 번호는 자진 발급하고 148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진 발급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분계는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그랬으니까 분계 자체를 아예 현금으로 끊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끝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현금 과세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문제 큰 2번. 그래서 큰 2번은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라 그랬어요. 확정 과세 기간, 확정 신고 기한이다 그랬고요. 정기예금 이자율은 2.9%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냥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들어가셔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순서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일단 기간은 언제라고요? 10월부터 12월이 되겠고요. 자, 거래처 코드는 첫 번째가 커피숍, F2 눌러서 커피숍 이렇게 있나요? 네, 동코드는 생략이고 1층 101호입니다. 면적은 60, 그 다음에 용도는 점포. 임대기간은 2023년 04월 01일, 2024년 03월 31일까지가 되겠고요. 보증금은 2,000, 그리고 월세는 200, 그리고 관리비가 12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자율은 여기에 2.9% 되어 있으니까 네, 그냥 이렇게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래처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거래처는 편의점입니다. F2 눌러서 편의점. 네, 이번엔 1층이고 102호입니다. 면적은 똑같이 60, 용도 점포. 임대기간은 2022년 11월 01일, 2023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고요. 3,180, 15만 원입니다. 그러면 보증금 3,180만 원, 그 다음에 15만 원이고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거래처는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2층이고요. 201호입니다. 120제곱미터가 되겠고 용도는 점포, 그 다음에 기간은 2023년 01월 01일, 2024년 12월 31일이 되겠고요. 보증금 4천만 원이네요. 4천, 월세는 350, 그리고 관리비 23만 원.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그냥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우리는 간주임대료의 계가 65만 7,861원 여기까지를 저장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입력을 순서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1기 부가세 예정신고기간, 그러니까 1월에서 3월이 되겠고요. 예정신고기간, 공제받지 못할 명세서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탭을 작성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를 빨리 구분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면세사업에 사용할 여기서 일단 한 가지 더 해볼까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역 탭은 우리가 증빙이 뭐가 있어야 되죠?
증빙이 세금계산서가 존재해야 해요. 세금계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냐면 불공인 거거든요. 불공. 그래서 증빙이 반드시 세금계산서여야지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정과세기간 면세사업 전용하기 위해서 소모품을 구입했는데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령하였다 그랬어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의미가 없더라. 이해가 되셨나요? 무조건 증빙이 뭐여야 된다고요? 세금계산서가 증빙이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세금계산서가 이렇게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해서, 그러면 접대비죠. 그쵸? 접대비고 세금계산서. 거래처에 제공할 골프채인데 이번엔 증빙이 뭐야? 현금 영수증.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위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은 대표이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승용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990cc니까 원래는 돼요. 그런데 대표이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나와 있나요? 빙고. 이렇게 되고요. 토지와 관련해서, 토지 취득과 관련해서 우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겠죠. 그쵸? 네, 불공사유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원재료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러면 정상적인 매입으로 보는 게 맞죠? 다만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상호가 누락됐대요. 상호 누락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호 누락은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상호 누락은 뭐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자의 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누락되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불공으로 볼 수 있는데 얘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상호 누락된 이 거래 자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소모품을 구입하였으나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 수취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1기 확정신고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지금 예정과세기간인데 확정 때 세금계산서 수취하게 되면 뭐 가산세를 낼지언정 우리가 지연 수취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매입세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불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도 해당 사항 없고, 그러면 거래 3건에 대해서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가셔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1월부터 3월까지 첫 번째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 있었죠. 일단 뭐 거래처 선물부터 할까요? 순서대로 자, 우리가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해서 330만 원입니다. 그러면 선물은 우리가 접대비와 관련해서 한 건, 그래서 300만 원에 3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표자 개인적인 용도니까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통해서 우리는 얼마예요? 2천만 원인가요? 네, 2천만 원에 200만 원. 그 다음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해서 또 한 건 500만 원에 부가세 별도 50만 원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저장.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은 반드시 불공에 해당하는 거. 전제 조건이 세금계산서여야지 된다라는 거. 요것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문제를 조금 쉽게 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마감하고 1기 확정과세 기간이라 그랬어요. 1기 확정 신고 마감하고 전자신고를 수행하시오 그랬으니까 부가세 신고서에서 우리는 4월부터 6월까지 저장된 데이터, 당연히 저장된 데이터로 처리해 주셔야 되겠고요.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신 후에 우리는 여기 있는 마감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감 해주시면 마감 버튼이 생겼죠, 그쵸?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자신고 부가세에 있는 전자신고 가셔서 4월부터 6월까지에 쭉쭉쭉 눌러주시면, 네, 엔터 눌러주시면 나오게 되겠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하실 때 비밀번호 123456778 이것도 문제상에서 다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홈택스 바로 가셔서 우리 홈택스 이 화면이 나오면 얘는 처음에 닫기, 그리고 찾아보기.
하셔서 C 드라이브로 되어 있으니까 제일 밑으로 내리시면 오늘 날짜의 파일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열기. 열어지고 제일 밑으로 내리셔서 형식 검증하기 들어가면 1, 2, 3, 4, 5, 6, 7, 8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결과 확인, 내용 검증, 결과 확인, 전자파일 제출에 전자파일 제출하기까지 그래서 확인 접수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나오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닫기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건 전자신고였습니다. 전자신고. 그래서 마감부터 순서대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우리 결산 문제입니다. 결산. 하나카드에서 2월 1일에 6% 이자율로 3천만 원 차입하였으며 1년마다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했대요. 그러면 미지급 상태이다. 현재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3천만 원에 대해서 우리는 곱하기 연이율 6%. 그러면 6, 38, 1년에 180만 원만큼이 나오겠죠. 그쵸? 180만 원에 곱하기 우리는 11개월입니다. 2월서부터니까 나누기 12 해주시게 되면 나누기 12 해주시면 얼마가 나오나요? 자, 우리 계산기에 18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11 나누기 12 해주시면 165만 원만큼이 나오네요. 그럼 165만 원만큼이 미지급 비용이 되겠죠. 그쵸? 네. 그러면 일반 전표에 가셔서 12월 31일 날 12월 31일 날 우리는 차변에 이자 비용 165만 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을 우리 165만 원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했어요. 매도 가능 증권. 처음에 22,000원에 취득했고요. 그 다음에 주당 시가가 15,000원으로 떨어졌으니까 7,000원씩 떨어졌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700만 원이 있었어요. 맞나요? 그쵸? 이걸 일단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셔야지 되고, 평가 손실이 있는 상태에서 2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5,000원씩 500만 원만큼이 상승은 했는데, 상승 500만 원만큼 상승을 했는데 아직 손실 범위 안에 있죠. 그쵸? 그래서 얘를 다 뭘로 메꿔야 된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메꿔 주셔야지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500만 원만큼 가치가 상승했고 500만 원만큼을 우리가 평가 손실로 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 전표에 우리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78번이 되겠죠. 그렇죠? 투자 자산이니까 500만 원의 가치 상승이 있었어요. 가치 상승이 있었고 대변에 원래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지만 우리는 전년도에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500만 원을 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항상 매도 가능 증권은 여기에 이제 취득가액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취득가액보다 올라가지 않으면 취득가액을 초과해야지만 이익이 생겨요. 취득가액 밑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아래 거래들은 다 손실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영업부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물, 토지 관련 지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오.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래요. 자, 그러면 토지 구입 가격은 토지구. 그 다음에 건물 신축가액. 이렇게 건물 신축가액 11월서부터 사용했군요. 여기에 보시면 11월서부터 사용했으니까 11월, 12월 그러니까 2개월분 감가상각액을 계산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1월, 12월 2개월분에 대한 상각을 해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취득세는 토지 취득세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세가 얼마예요? 1,500만 원만 건물분이 되겠죠. 그쵸? 이게 건물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재산세는 세금과 공과 비용이죠. 얘는 비용이니까 우리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 그러면 건물의 가격은 3억 원 그리고 취득세 1,500만 원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의 금액이 3억 1,500만 원입니다.
3억 1,500만 원이고요. 잔존가치 없으니까 나누기 그냥 내용연수 20년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3억 1,5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 20 해주시면 1,575만 원이 1년분 상가격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는 2개월분만 한다 그랬으니까 나누기 12 곱하기 2 나누기 12. 그래서 우리는 곱하기 2 나누기 12 해주시게 되면 262만 5천 원만큼만 262만 5천 원만큼만 우리는 상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요 금액은 그대로 우리가 결산 자료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얘는 그래서 영업부의 건물입니다. 영업부 건물 감가상각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가 재고자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고자산 실지 조사 결과 기말 재고자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당기에 발송한 제품 중 수탁자가 아직 판매하지 않은 제품 200만 원은 조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면 200만 원만큼 이 제품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쵸? 제품의 금액은 이 금액이 아니라 얼마로? 72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72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400, 600, 720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262만 5천 원 하고 같이 해서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 엔터 치시면 들어가고요. 감가상각은 무조건 경비에 있는 감가상각비를 제일 꼭대기로 올려서 일반 감가상각비와 그냥 감가상각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영업부 거는 800번대니까 여기 있는 건물의 감가상각비 262만 5천 원 만큼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 재고에 우리 아까 문제에서 400, 600, 720 그러면 400 그리고 기말 제공품 600 그리고 72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넣어주시고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원천징수 관련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정만이고요. 차정만 파란 색깔로 해야겠다. 자, 4월 1일 날 입사했고요.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아래 메뉴를 정산 완료하시오 그랬어요. 그 다음 소득명세 탭에 입력하고 연말정산 부양가족 탭, 신용카드 탭, 의료비 탭, 기부금 탭을 각각 입력하여 연말정산 입력 탭에 반영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부양가족이 나와 있으니까 부양가족 등록을 일단 먼저 할 건데, 세대주 본인이고요. 배우자는 일용근로소득이니까 해당 사항 없어요. 그쵸? 일용근로소득은 해당 사항이 없고, 자, 그 다음에 아버지는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업소득 금액이,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은 1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안 되고요. 올해 사망인데 올해까지는 가능합니다. 사망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23년 올해 하루라도 살아 계셨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올해 출생했네요. 둘째.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그대로 다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연말정산에다 그냥 할까요? 네.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그냥 들어가셔서 사원 등록 메뉴에다가 하셔도 되고, 자, F2 눌러서 차정만 부양가족이라고 하는데 들어가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고, 그러면 아버지 차도지는 계속 부고요. 어머니는 60세 이상 가능합니다. 그 다음 배우자 가능하고, 자녀 20세 이하 또 20세 이하. 그런데 첫째가 아니라 둘째죠. 그렇죠? 둘째로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산 입양을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부양가족 등록이 끝났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연말정산 할 건데 종전근무지 우림기획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1월에서 3월까지 근무했고요. 총급여액 나와 있고 우리는 세액 쓰실 때 반드시 결정세액을 써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나머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아시겠죠? 이건 다 냈다가 처음에 이만큼 냈다가 이만큼 돌려받았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만큼이 우리 결정세액이 되니까 여기 있는 거 보시면서 그대로 순서대로 자 일단 소득명세의 종전근무지 주식회사 우림기획 해주시고 종교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2078108903 근무기간은 2023년 01월 01일 2023년 03월 31일까지 총 급여액은 840만원입니다. 840이고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4대 보험료, 건강보험료 98,700원 그 다음에 장기 요양보험료 4,020원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12,300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보험료 16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세액, 기납부세액 쓰실 때는 결정세액 12만 8,100원 12,810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소득세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연말정산 관련해서 일단 부친이 소득 제한에 걸렸다라는 거 이해되셨나요? 그쵸? 부친 소득 제한에 걸렸기 때문에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안 됩니다. 그래서 부친의 보장성 보험 안 되고요. 모친은 되는 거고요. 어린이집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 대학원. 그런데 장학금 800만원 수령했으니까 여기 있는 금액을 우리 어떻게 하면 되죠? 300만원으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 게 300만원입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300만원으로 고쳐주시면 되겠고. 배우자 출산병원비, 출산병원비는 의료비에 해당하는 거고요. 얘는 의료비 맞는데, 문제는 밑에 산후조리원 이용비가 380이 나와 있는데 산후조리원 얼마까지만 가능하죠? 2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200만원이고 항상 별도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별도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부친 휠체어 구입 비용 가능하고요. 모친 병원비, 실손보험금 220만원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신용카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배우자 거 30만원 빼고 170만원 대한적십자사기부금 이거는 올해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원래는 대한적십자사가 법정기부금이었거든요. 근데 법정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정기부금을 우리가 일반기부금이라고 합니다. 일반기부금, 법정기부금을 우리는 원래 특례기부금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특례기부금에서 법정에서 삭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 시험까지는 적십자도 법정도 맞고 지정도 맞는 것으로 처리를 해줬더라고요. 둘 다 정답으로 인정은 해줬으니까 대신에 이제 외우셔야겠죠. 그래서 일반기부금에 해당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십자사가 일반기부금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종교단체기부금은 종교단체기부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보험요소부터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친의 보험료, 모친 보험료니까 부양가족의 엄해선 클릭하시고 일반 보장성 보험료 여기를 따당 해주시게 되면 모친의 보장성 보험 40만원이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교육비입니다. 교육비인데 차민지. 그래서 차민지의 교육비는 급식비 50하고 방과 후 수업료 30이니까 총 80만원만큼이 되겠고요. 반드시 여기에 취학전 아동에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나이 3살이니까 취학전 아동 1번입니다. 1번 취학전 아동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본인의 교육비, 차정만 본인 교육비는 얼마만? 300만원만 입력을 해주시면 본인이라고 자동으로 따라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 가서 F2 눌러서 배우자 한정수 국세청 자료고요. 건수는 생략해도 상관없으실 것 같고요. 140만원입니다.
이해되셨죠? 출산병원비고 그 다음에 다시 또 FE 한정수 가셔서 국세청자료고 총 200만 원만 얘는 산후조리원에 해당합니다. 산후조리원은 무조건 200만 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암기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차도진 국세청자료고 270만 원만큼 휠체어 구입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모친 F2 눌러서 모친 엄혜선 국세청자료고요. 우리는 300만 원인데 실손보험금을 22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네, 모친의 의료비까지 입력이 다 끝나신 상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신용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용카드,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1200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의 직불카드 사용액, 배우자 한정숙의 직불카드 사용액이 200인데 전통시장이 30만 원이 있으니까 170만 원의 전통시장 30만 원을 따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기부금이에요. 원래는 지금은 기부금을 그냥 순서대로 가셔도 크게 문제가 없으세요. 없으시고, 원래는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셔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먼저 해주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빨강 색깔 숫자 보이시죠? 얘를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일단 다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부금을 해주셔야지만 기부금이 정확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우리가 결정세액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이 결정세액을 만약에 다 썼다. 그렇게 되면 기부금을 2월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기부금이 그래서 남아있는 세액이 이렇게 환급을 다 받고 남아있는 세액이 만약에 없다면 기부금은 2월 시켜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항상 하신 후에 기부금 오셔서 기부금 입력해 주시고 조정까지 하신 다음에 다시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불러오기를 해주시는 게 원칙, 이게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먼저 하셨어도 답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F2 눌러서 일단 본인이고요. 본인. 그러면 유형은 우리가 적십자 뭐라 했죠? 일반 기부금입니다. 종교단체 외에 해당하는 일반 금전으로 보시는 거고 성을 생략하시고 한 건에 기부금액은 40만 원입니다. 국세청자료고요. 자, 그 다음에 모친의 종교단체 F2 눌러서 모친 엄혜선에 F2 눌러서 종교단체 기부금 해주시고 금전이고요. 한 건에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기부금 조정으로 가시면 얘가 지금은 2월 금액에 가 있는데 공제금액 계산으로 갈게요. 공제금액 계산에 가셔서 불러오기. 그리고 공제금액 반영. 네, 저장 완료되었습니다. 저장. 다시 한번. 네, 종료해 주시면 금액이 이렇게 이사간 거 보이셨나요? 이 금액이 이제 연말정산 입력 탭에 아직 기부금이 안 들어와 있죠. 얘가 다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기부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가 연말정산 입력이 다 끝나신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실만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부서 대리 김라인의 퇴직소득자료 입력 및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퇴사 처리는 다 되어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퇴직소득자료 입력으로 그냥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퇴직소득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지급연월 우리가 확인해 주셔야지 돼요. 퇴사일은 12월 1일이고요. 12월 1일. 그 다음에 지급일은 12월 14일입니다. 그렇죠? 12월 14일 날 연금계좌로 지급을 했네요. 2천만 원이고 연금계좌 순서대로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급연월은 반드시 12월을 선택해 주셔야 되겠고 근로자이고요. F2 김라인 불러오시면 됩니다. 퇴직.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불러오고 귀속연월은 12월이 되겠고 영수일자는 우리 아까 며칠 날이요?
12월 14일 2023년 12월 14일 날 지급하게 되고 자발적 퇴사다.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퇴사일까지는 맞는데 지급일이 다르게 나와 있으니까 2023년 12월 14일이고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는 총 2천만 원입니다. 퇴직급여 2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연금계좌 취급자에 대해서 연금계좌를 등록을 밑에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취급자는 주민은행 사업자 등록 201-81-68-693 계좌번호는 260-014-491234 입금일은 2023년 12월 14일이 되겠고 2천만 원입니다. 결국 계좌 입금 다 해줬기 때문에 이연계좌 무슨 얘기냐면 연금계좌에서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다 뗄 거다. 그러니까 퇴직연금에 대해서 연금소득세를 다 뗄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걸 지급하면서 징수할 필요는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연퇴직소득세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신고를 하라 그랬으니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12월로 조회를 해보시면 이렇게 2천만 원 소득세 원천징수액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ESC 빠져나가시면서 반드시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우리는 재무회계, 부가세, 소득세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이제 문제 5번 하나 남았습니다. 영웅물산이고요. 영웅물산 이제 법인 조정이다라고 하는 걸 해주셔야겠죠. 그쵸? 법인 조정을 해주셔야지 되니까 메인 프로그램에서 엣지전자를 따당 누르셔서 영웅물산으로 변경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웅물산으로 바뀌었죠? 바뀌고 이제 법인 조정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 성급비용 명세서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급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보험료와 성급비용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시오. 조정 등록을 해주셔야겠고요. 기존 데이터는 무시하고 제시된 자료로만 하되 세무조정은 각 건별로 할 거 그랬어요. 보험료 내역이 나와 있는데 대표자 사적 보험을 회사가 대납했대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얘에 대해서는 뭘로 처리하면 돼요? 송금 불산입입니다. 송금 불산입 당연히 소득처분 상여로 소득처분 해주셔야겠죠? 그렇죠? 상여로 소득처분 해주시면 되겠고 자동차 보험료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성급비용 40만 원이 있다.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공장 화재보험료 환희화재에다가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2년 전기분이죠. 그렇죠? 전기분 자족표에 우리는 기말 성급비용 100만 원이 넘어온 게 있지만 얘는 모두 당기에 송금 귀속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러면 도래했다라는 얘기는 이 1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뭐를 해라? 송금 산입해라. 유보 감소 처리를 해주셔야겠죠. 그렇죠? 왜냐면 생기는 것들을 유보 발생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유보 발생 처리를 할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문제 보면서 순서대로 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거는 입력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조정 등록에다가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동차 보험서부터 우리는 성급비용 명세서에 들어가셔서 자, 첫 번째 2번 성급보험료. 그래서 자동차 보험 거래처는 FE 누르셔서 뭐 B화재 주시면 되겠고 시작일 2023년 05월 01일 2024년 04월 30일 지급 금액은 총 180만 원이고요. 회사 계산액은 4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은 공장 화재보험. 그러면 또 마찬가지 성급보험료, 화재보험, 그리고 거래처는 화나화재. FE 눌러서 화나화재 하시면 되겠고 꼭 FE 안 누르고 그냥 이름 치셔도 상관없으세요. 2023년 07월 01일, 2024년 06월 30일. 총 금액은 500만 원이고요. 회사는 성급비용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금액은 산출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조정 등록 들어가셔서 이 금액 각 건별로 처리를 하라 그랬으니까 건별로 그러면 첫 번째 자동차 보험 성급 그래서 195,081원만큼 유보 발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화재보험 공장 화재보험 성급했습니다. 금액은 486,338원이 되겠고요. 이 마찬가지 유보 발생으로 별도로 일단 처리를 해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대표자 사적보험 얘는 송금불산입 그래서 대표자 사적보험 우리 금액은 총 360만원이 되겠고요. 얘는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의 보험료 중 100만원이 이제 송금 산입 그래서 전기 선급 비용에 대해서 올해는 100만원 유보 감소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조정을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선급 비용은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해주시고 저장.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영물산의 법인 차량과 관련된 자료이다. 법인 차량과 관련된 자료이고 모든 부서의 출퇴근 업무용 사용 중이며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업무용 승용차 등록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라 그랬고요. 부동산 영업을 영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차가 2대가 나왔는데 GV802랑 그 다음에 산타페 이렇게 2개가 나와 있는데 얘는 운용 리스라고 했고요. 그다음 산타페는 자가예요. 자가. 그러니까 얘는 고정자산. 자가란 얘기는 고정자산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고 얘는 고정자산 등록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리스 나와 있고 월 운용 리스 금액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금액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하기 12 해주셔야죠. 곱하기 12를 해주시게 되면 금액이 1020,000 곱하기 12 그러면 1224만원 만큼이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1년분을 계산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 그래서 102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만큼. 그럼 감가상각비 상당에 그 다음 유류비 운행일지 한도 초과에 이렇게 전기 이월된 한도 초과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 것에 대해서 쭉 취득가액 순서대로 입력을 그냥 해주시면 되겠죠. 그대로 보시면서 화면에다가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 들어가셔서 일단 업무용 승용차 등록 실행을 먼저 할게요. 등록 실행의 첫 번째 101번 차량 번호는 4622 9636 차종은 G80 사용하겠습니다. 얘는 취득일자는 2021년 05월 20일이고요. 경비구분은 800번대 6번 자가가 아니라 운용리스입니다. 운용리스 임차기간은 2021년 05월 20일 2025년 05월 19일까지 가입되어 있고 보험 가입기간도 동일합니다. 21년 05월 20일서부터 2025년 05월 19일까지 이해가 되셨죠? 운행기록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해당 사항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102번 이번 차량 번호가 253 러 6417 해주시면 되겠고 산타페 고정자산 계정 과목은 208 차량 운반구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 코드명은 F2 눌렀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등록 안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취득 연월일은 2020년 12월 10일입니다. 경비구분은 당일 800번대가 되겠고요. 자가 맞고요. 임차기간이 필요 없죠. 그러면 보험가입기간이 2개. 2022년 12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09일, 2023년 12월 10일, 2024년 12월 09일. 운행기록지를 미작성했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새로 불러오기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따당따당 하면 위아래로 자리가 바뀌게 돼요. 아시겠죠? 자리가 바뀌게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에서 23년도에 운행일지 미작성했습니다. 이것도 또 조금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자, 그러면 일단은 G80을 먼저 순서대로 한번 써볼까요? 총 주행거리는 10,000이고요. 업무상 사용거리는 8,000입니다. 80% 썼고, 취득가액, 내 거 아니니까 취득가액 필요 없고요. 임차료인데, 이 임차료가 12개월분 아까 계산했었죠? 우리 아까 얼마였죠? 1,224만원. 1,224만원만큼 감가상각비 상당액 문제상에서 주어져 있고요. 1,138만 3,200원. 유류비가 450만원이 되겠고요.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그 외에 나머지들은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전기 2월 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502만 7천원이 있었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그래서 한도 초과 금액이 이만큼이 발생했네요. 그렇죠? 렌트에 대해서 한도 초과 발생한 이 금액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지 되겠고요. 110만 6,560원만큼 네, 이따 기사유로 처리를 하시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자가에 대해서는 취득가액 우리 문제상에서 3,800만원이라고 주어졌고요. 감가상각비 760만원입니다. 유류비 80, 보험료 120, 그리고 자동차세 40만원 나간 게 있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업무 외에 사용한 금액, 그래서 우리 334만 8천원만큼을 다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 미사용했으니까 얘는 다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정 등록에 들어가셔서 두 개가 나와 있죠. F4 눌러서 업무 미사용 334만 8천원 대표자의 상여고요. 자가가 있고 렌트가 있어요. 이렇게 자가가 있고 렌트, 그래서 렌트 선택해 주시고 110만 6,560원 만큼 처리해 주시면 기사유로 소득 처분이 자동으로 다 되죠. 그렇죠? 여기까지 맞춰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리고 저장 반드시 저장해 주셔야지 되겠고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 갑지.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왜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하실 게 없으세요. 하실 게 없으시고, 그냥 원천징수 내역이 다음과 같다. 갑지를 작성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주어진 자료 그대로 우리 법인조정 2번에 가시면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 그냥 가셔서 첫 번째가 적요. 정기예금 이자래요. 그대로 쓰시면 돼요. 정기예금 이자. 구분은 뭐 당연히 내국이겠고, F2 눌러서 두리은행 검색하시면 돼요. 두리은행 검색하시면 자동으로 나오고, 원천징수일 04월 25일이라고 주어졌고, 금액은 800만원입니다. 세율 14%로 법인세 자동으로 기간분 계산이 될 거고요. 정기 적금 이자. 내국이고, F2 눌러서 주민은행 07월 18일입니다. 금액은 200만원 넣어주시면 28만원만큼 자동으로 세액 산출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냥 입력해 주시면 이게 그냥 끝이에요. 지금 법인세 계산만 하겠다. 이렇게 원천 납부세액 계산만 해주겠다 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로 신경 쓰실 게 없으십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 그랬는데, 퇴직연금 이거요. 우리가 문제 풀으실 때 우리 고딩들한테 제가 수업하는 방식인데, 그냥 어려운 거 하지 말자.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하자. 그러면 단기 감소액만큼, 단기 감소액, 그러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단기 감소액은 지급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단기 납부액은 말 그대로 실제 연금에 납부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단기 납부액만큼을 우리는 무조건 포함이 된다. 송금 산입해 주시면 됩니다. 유보발생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단기 감소액만큼 송금 불산입, 유보 감소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웬만한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무조건 기본 조정은 무조건 맞게 돼요. 그래서 퇴직연금 나머지 계산은 컴퓨터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할 건 전기말 신고 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리만 찾아서 입력만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퇴직급여 추계액은 1,400만 원이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2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한도 초과에 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만 그냥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우리가 답은 쉽게 찾으실 수 있다. 그리고 화면상에 단기 감소액이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단은 조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것만 잊지 말고 우리가 퇴직연금 지급액이거든요. 여기에서 감소액에 대한 회계 처리, 퇴직급여로 처리한 이 지급액에 대해서 유보감소 처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계시면 조금 쉽게 푸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가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퇴직연금 기초라 그랬으니까 퇴직연금 기초잔액은 108 뿔뿔. 수령액, 해약액은 900만 원이고요. 단기 납입액은 1,200만 원입니다.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송금산입액은 기초잔액 전액이라 그랬으니까 108 뿔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은 이제 퇴직급여 추계액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장부상 기말잔액은 2천만 원이고요. 단기말 부인 누계액은 한도 초과액이 부인 누계액이니까 그대로 600만 원 넣어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알아서 조정 대상 금액이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조정 등록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송금 산입 범위 미달액 얘가 미달액이 누구냐면 얘예요. 납입액 올해에 납부한 거. 그래서 우리는 퇴직연금 납입액 얘는 1,200만 원만큼 유보 발생 시킨 거고, 여기 안 나오는 얘 퇴직연금 지급액 그래서 퇴직연금 지급액 900만 원만큼은 반드시 유보 감소 시켜주셔야 된다. 이게 숙제예요. 요것만 이해하고 계시면 문제에서 답 찾는 데는 크게 어려운 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에다가 그냥 순서대로 숫자만 넣어주시면 되고, 하나, 둘, 셋, 그쵸? 그 다음에 신고조정 해약액 그대로 넘어오니까 얘랑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추계 퇴직급여 충당금의 기말잔액, 그리고 부인누계 한도 초과 걸린 거를 부인누계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마지막입니다. 기부금 조정 명세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 그런데 저는 이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여러분들이 조금 유의하셔서 잘 보셔야 합니다.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원래 기부금에 대한 세무 조정만 필요할 거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얘 문제를 보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다 하셔야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나와 있고 단기 법인세가 나와 있으니까 법인세에 대한 세무 조정 하셔야죠. 손불 기사유, 그쵸? 손불 기사유 처리해 주셔야지 되고, 아예 줄을 바꿔버릴게요.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국방부, 이거는 법정기부금이니까 2항이죠. 2항. 법정기부금 2항에 해당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에는 3항이에요. 일반기부금 3항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60만 원은 향후에, 종친회, 향후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무조건 기타, 그 밖의 기부금, 기타 기부금입니다. 얘는 기부금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기타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송금, 불산입.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당연히 외부에서 가지고 간 거니까 기사유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냥 손불 기사유. 네. 이렇게 되고, 서울시청 천재지병 구호 금품은 법정기부금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2항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2항, 3항만 구분을 일단 해주시고,
법인세 비용 및 기부금 지출 외의 소득금액 합계표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법인세 손불 처리해야 한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입금산입이 이퀄 송금불산입이죠. 그쵸? 결국 여기다는 우리가 플러스 500만 원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기부금이 아닌 거 60만 원을 처리하셔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해야 되는 것은 860만 원만큼이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금액으로 가게 되겠고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중요하고요. 이 금액을 산출을 해주셔야겠고, 송금산입은 그대로 100만 원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기에 발생한 법인세, 전기에 발생한 법인세 한도 초과 3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으로 한도 초과액이 600만 원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신경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간 연합세액하고 원천징수세액, 얘는 법인세 과세표준 명세로 가야죠. 그쵸? 요 부분은 아예 법인세 과세표준 명세서에다가 하는 거니까 기부금은 여기까지 4번까지가 기부금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기부금 조정 명세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 가셔서 일단 다 불러오기를 할게요. 불러오기. 그럼 이렇게 기부금이 들어오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게 뭐에 해당하느냐? 그러면 첫 번째 국방원금은 2항에 해당합니다. 2항 나라에다 낸 거 특례기부금. 3항은 사회복지시설이니까 3항이 맞고요. 향후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밖의 기부금, 기타 기부금으로 빼주셔야겠고, 천재지변은 무조건 특례기부금입니다. 그래서 2항에 특례기부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리고 조정등록에 들어가셔서 조정등록에 우리 아까 뭐 있었죠? 일단 비지정기부금 먼저 쓸까요? F4 눌러서 비지정기부금, 뭐 그래서 기타기부금 여기에도 나와 있죠? 향후에. 네, 이렇게 돼서 6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는 법인세가 있었어요. 법인세. 그래서 법인세 비용에 대해서 법인세 비용 500만 원을 우리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해 주셔야지 되겠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소득 처분을 2개를 일단 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결산서상 수정해야죠. 당기순이익 5,700만 원, 입금산입 금액은 아까 수정했죠. 그렇죠? 문제상에서 주어진 대로 부르셔야지 되니까 입금산입의 금액은 860만 원입니다. 860만 원. 송금은 100만 원.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를 저장해 주시게 되고, 그러면 이제 기부금 조정이다라고 하는 걸로 가셔서 기부금 조정에 여기에 보시면 우리 3항에 전기에 발생한 한도 초과 600만 원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밑에다가 전기, 그러면 2022년에 3항의 기부금 한도 초과 금액이 얼마 있다고요? 6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600만 원 쓰고 나면 여기 보시면 있어요. 3항. 이 위에는 2항, 그리고 여기는 3항 기부금의 한도 계산에 2월 잔액 중 송금 산입액이 600만 원이라고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해당 연도 송금 추인액에다가 600을 써주시면 2월액이 없어지게 됩니다. 2월액이. 여기까지를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면 돼요?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가시면 되죠.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5,700, 그 다음에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이 860이다. 송금은 1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한도 초과 없었고 2월액이 600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600만 원. 그 다음에 중간 예납세액이 300만 원, 원천징수 납부세액이 140만 원이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 예납, 원천 납부세액 이렇게 2가지만 더 추가로 써주시게 되면 최종 납부세액은 87만 4천 원만큼이 나오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를 저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웠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난이도가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그닥 많이 실무 부분은 어렵지 않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힘들으실 테니까 몇 가지 챙기셔야지 될 것들이 조금 있어요. 몇 가지 챙기셔야지 될 것들이 조금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5번 문제에서는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 이게 얘가 관건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누락을 하시고 그래서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법인세 비용에 대한 처리, 그 다음에 이게 당연히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불기사유 처리할 거니까 그래서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셨어야지 될 문제가 되겠고 퇴직연금은 아예 외우세요. 이렇게 두 가지를 외워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공짜인데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 그냥 입력만 해주시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은 여러 번 입력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험료의 대표자 사적 보험은 다 상여로 소득 처분해 주셔야지 된다. 요런 것들만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